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얼굴과 태도에 드러난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화려한 옷으로 시선을 끌 수 있었겠지만 50대 이후에는 사람의 품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대화에서 멀어지고 고립된 듯한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귀티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존중받는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주변에서 멀어지는가? 귀티 있는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귀티 나는 삶을 위한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한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당신은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 자랑하지 말라. 겸손이 귀티의 시작이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말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랑은 순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랑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종종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랑을 목격한다. 누군가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거나 새로 산 고급 아파트나 차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축하한다. 대단하다라며 칭찬과 부러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분위기는 점차 어색해진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저 사람은 왜 늘 자기 이야기만 할까? 내 상황은 너무 다르니 대화가 불편하네. 결국 자랑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대화에서 소외감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자랑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탐욕과 집착이라고 부른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린다. 탐욕을 버려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자랑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안정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한 동창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늘 대화의 시작을 자신의 이야기로 열곤 한다.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정말 똑똑하더라. 나 이번에 강남에 집 샀는데 3억이 올랐어. 처음에는 사람들도 정말 축하한다. 너 잘 살고 있구나라며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모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요즘 다들 건강은 어떠세요?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편안함과 공감을 느꼈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겸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랑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행동과 태도로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강요처럼 들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말투와 태도로 인해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사람들은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성숙함을 느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고 가르친다. 겸손이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마음에서 진정한 귀티와 품격이 생겨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물건을 소유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곧 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전한 겸손한 태도와 말투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 2. 차분함을 유지하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귀티를 만든다. 차분함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조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차분함이란 바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의미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차분함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차분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늘어나고 삶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차분함을 유지해야 한다. 차분함은 나이와 함께 빛나는 귀티의 핵심이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삶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진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부모님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내가 언제까지 너를 이렇게 책임져야 하니? 이런 말들은 부모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결국 자녀와의 갈등을 키우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넘겼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길에서 끼어드는 차를 만나 화를 내거나 PV 소리가 조금만 커도 짜증을 낸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안정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차분함을 지닌 사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개선하며 그 사람만의 품성을 드러낸다. 한 장년 부부의 사례를 보자. 남편은 은퇴 후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쳤지만 이후 차분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다면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아내의 차분한 태도 덕분에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 수도 있겠다. 상사가 부당하게 큰 소리를 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직원은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된다. 이 부분에서 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사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달하며 결국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불교에서는 물결이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듯 차분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고 말한다. 이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차분함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멈추고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감정은 차츰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다. 차분함은 외적으로도 드러난다. 잔잔한 미소, 여유로운 태도, 논리적이고 침착한 대화 방식은 다른 이들에게 귀티를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반면 감정에 휘둘리고 쉽게 흥분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결국 차분한 사람은 깊은 물처럼 조용히 행동하며 그 안에 큰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존경받고 사랑받기에 귀티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차분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삶에 격을 더하라. 3.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라. 말이 곧 품격이다.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과 태도를 평가한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나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면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말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이와 상관없이 신뢰와 존경을 잃게 한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결국 귀티 나는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늦게 가져온 상황을 상상해보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오는 거야? 빨리 좀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다. 음식이 조금 늦었네요. 괜찮으시면 확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말은 종업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대화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 결국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두 번째 말은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종업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말씨는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태도와 그릇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다. 가정에서도 말투는 가족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보자. 너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 말은 자녀를 위축시키고 부모와의 대화에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해보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아빠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이 말은 자녀에게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 또 아내와의 대화를 떠올려보자.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밥은 왜 아직 안 차렸어?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이 말은 아내에게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자.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 많았지.
저녁은 언제쯤 같이 먹으면 좋을까? 이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내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직장에서도 부드러운 말투는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 직원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이 말은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만들고 직원에게 도전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불교에서는 말이 따뜻하면 겨울에도 꽃이 피고 말이 차가우면 봄에도 얼음이 온다고 가르친다.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삶을 형성하는 씨앗이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차가운 말이나 공격적인 말은 상대방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업을 쌓게 한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히 예의 바른 대화 방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존중을 전달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말투는 외모나 행동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부드러운 말투는 곧 내 인격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도구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말투의 변화를 시작하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라. 그 변화는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귀티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귀티는 화려한 외모나 비싼 물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부드러운 말투 같은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라.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